이런 고민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뼈골 때리는 얘기 좀 하려고 막 갑질을 하고 난리를 치면 진짜 성격 이상해. 너 몇 살이야? 네. 선을 넘을 때는 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우주에 당신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럼 오시면 오은영 박사님한테 이것 좀 물어봐주면 안 돼요?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네. 사실 짧은 질문만으로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박사님 워낙 데이터가 있으시니까 네. 혹시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질문 몇 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학교를 졸업하고 좁아진 인간관계. 사회에 나가면 목적 없이 순수한 친구를 사귈 수 없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라고 트위터 아이디 hi 보내주셨거든요. 네. 이런 고민 많이 듣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인간이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하고 사는데요. 이런 사람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를 잘 맺어나가는 사회성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좀 재밌게 얘기를 해보면요. 네. 우리 승국 씨도 그런 생각하세요? 왜 학교 때 사귄 친구들이 제일 순수한 친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살아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던데? 인라는 생각은 하고요. 네, 네. 대신 그 생각은 하죠. 학교 때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은 순수하다기보다 같이 있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존재인 것 같다. 왜냐면 사회에는 내가 같이 있으려면 시간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학교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같이 있게 되니까 친구가 되잖아요. 천재 맞다. 그래요?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네. 그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뼈골 때리는 얘기 좀 하려고 말씀을 네네. 드리는 거거든요. 네. 사실 학교 때는요, 우리가 영어로 표현을 해보면 굉장히 쉬운데요, 이해가요. 네. friends하고 classmates를 구별해야 돼요. 오. 네. 어떤 왜냐하면 말씀이세요? 네네. 학교에서 같은 반 아이들은요, 네. 클래스메이트예요. 프렌즈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네. 한국말로 하면 같은 반 아이들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같은 반 친구라고 해요. 표현을 아예 그렇게 해버리죠.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친구는 굉장히 가까운 사람을 친구라 해요. 네. 네. 그냥 학교 다니는 아이들 용어로 쓰자면 같은 반 아이들. 그쵸. 클래스메이트. 네네. 네. 근데 약간 어릴 때 사귀었던 친구들이 진정한 친구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 친구 안에는 그냥 한참 해맑았을 때 애들하고 밥도 같이 먹고 웃고 깔깔깔거리고 막 잡으러 다니고 했던 사람들을 친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프렌즈는 그렇게 이제 아까 우리 승국 씨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스트럭처 구조라고 하죠. 내가 그냥 아침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 학교에 가서 그 교실 안에서 그 구조 안에서 내가 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장과 발달을 하는 시기를 보내잖아요. 그때 같이 그 공간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진짜 제대로 된 개념의 친구가 있고요. 네. 그냥 같은 반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네네. 학교를 졸업하고도 네. 내가 정말 마음이 맞아서 특별한 관계를 맺어가고 그 다음에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는 친구는 계속 사귀고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친구는 네. 말 그대로 내가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써야 돼요. 굉장히 많이 애써야 되는 게 친구 관계인 거예요. 맞네요. 챙겨야 되고 힘들어할 때는 토닥여줘야 되고. 네네. 그래서 왜 어린아이들 중에 저는 학교에 친구가 없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네가 만약에 무거운 걸 들고 있어. 네. 근데 너 5년 된 너 친구지, 친한 친구. 걔는 지나가다가 그걸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들어주죠. 그렇지. 니네 반 아이는 지나가다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바쁘면 그냥 가기도 할 것 같아요. 이게 클래스메이트거든. 네, 그러니까 그냥 클래스메이트가 지나가면서 이걸 안 들어줬다고 제가 날 미워해. 너무 그럴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지도 않고요. 네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대부분 이제 목적 집단에 모이죠. 특히 회사 같은 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장소이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인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구성원은 동료인 거죠. 애들로 치면 같은 반 아이들. 네. 그래서 이들은 등교부터 학교까지 출근부터 퇴근까지 특별하게 크게 안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면 계속 100점이야. 그럼 100점인 거예요. 네. 그냥 사무실을 같이 쓰고 네. 필기도구 빌려주기도 하고 맞아요. 복도에서 부딪혀도 그냥 예 이렇게 지나가면 되고 화장실 또 식당 구내 식당을 네. 같이 잘 사용할 수 있고 업무를 잘 보면 네. 100점. 100점. 그것만 하면 그냥 네. 끝. 더 이상 네. 바라지도 없고. 네.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너는 학교 가서 애들하고 싸우니? 그럼 아니요. 너 그럼 애들하고 식당 가서 잘 먹어? 학생 식당. 네. 너 그럼 화장실 가서 다투지 않니? 네. 너 가끔 애들이 볼펜 빌려달라면 빌려줘? 네. 너 그 수업 잘 들어? 교실에 있을 때 괴롭지 않아? 네. 그럼 넌 100점이네.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기준을 잘 갖고 있지 못하면 엄청나게 막 흔히 말 인싸. 네. 막 그래서 막 나타나면 막, 야, 막 승구가 막 이러고 막.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 네. 정말 너무 많이 봤어. 그래서 그런 관계 내지는 네. 막 엄청나게 하루 종일 막 즐겁게 이야기를 하는 거를 너무 기준 삼아 놓으면 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100점 그분들도 상당히 잘 지내고 있는 건데 나는 굉장히 친구가 없고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네. 맞네요. 네. 저 말씀하신 대로 친구를 사귀기 위해 어디 나가는 게 아니라 목적 집단에 가는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네. 아마 좀 네. 이런 부담이 덜어지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네.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혹시 이제 그 이후에 대학 공부를 하든 아니면 사회에 나가든 나가봤더니 그 동료들 중에서 저 사람은 내가 굉장히 마음이 가고 마음이 잘 통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 굉장히 애써야 돼요. 저도 그래서 이 네. 말씀을 저도 꼭 드리고 네. 싶었던 게 친구 못 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하나 그냥 제 사례를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는 학교 친구들 아직도 너무 친근하게 연락하고 지냈는데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친구들 중에 학교 친구들이랑 하지 않는 정말 심각하고 깊은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럼요. 사회생활에서 만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꼭 내 직장에서 어디서 이런 부담 내려놓으시고 지내시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한두 명 나랑 그게 그럼요. 비슷한가 싶은 네. 사람이 생길 거고요. 네. 노력하면 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료들 내지는 어떠한 뭐 업무든 어떤 관계로 만나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계속 대화를 이어가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약간 침묵이 흐른다고 해서 본인이 너무 외롭거나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까지 너무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싫어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대놓고 뭐라고 하는 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그럴 때도 좀 편안하게 계셔도 되고요. 정 불편하면 내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상대방한테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 너무 침묵이 흐를 때 네. 누가 나한테 식사하셨어요? 이걸 좀 물어봐 줬으면 내가 마음이 좀 편하겠다 할 때는 그 사람한테 식사하셨어요? 하는 그러한 약간의 적극성, 약간의 네. 노력 네. 그걸 통해 상대를 위함이 아니라 내가 좀 편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는 거 필요합니다. 직속 상관의 갑질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헐크로 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제 마음을 편안하고 평온하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스타그램 아이디 NG 땡땡땡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뭐 이유가 뭐건 간에 직속 상관이면 출근부터 퇴근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서로 뭔가 업무로 얽혀 있을 때가 많겠죠. 맞아요. 그리고 뭐 말을 주고받을 때가 많고요. 그러면 누가 잘했건 못했건 원인이 뭐건 간에 어쨌든 상관과 밑에 직원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면 이건 괴로운 거예요. 이건 괴로운 게 맞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도 누구라도 심지어 부모라도 타인에게 화를 내고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원래 없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가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 직속 상관의 갑질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아마 그 직속 상관이 표현하신 여러 가지 감정 표현 같은 것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갑질이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았을까. 이제 자세한 예는 안 나와 있지만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헐크로 변하고 싶다. 이거는 앵거인 거죠. 화가 많이 나고 네네. 분노하게 되는 거죠. 이 화라는 것도 적절하게 화가 날 만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화를 내는 건 필요해요. 인간의 마음 안에 화라는 감정은 베이직 이모션 중에 들어가요. 인간의 베이직 이모션이 5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happiness, 네. sadness, 네. anxiety, 그 다음에 anger, 네. 그 다음에 disgust. 오, 운영 박사님 또 잘난 척 영어 한다 그랬지만 어쨌든 네.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행복감, 네. 그다음에 sadness, 슬픔, 그다음에 불안, 그다음에 혐오감, 혐오감. 그다음에 화. 이게 5가지가 베이직
이모션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감정이고 네네. 기초적인 감정이라는 거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느껴진다고 이상할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네요. 화는 낼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네네. 근데 문제는 과도하게 또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화도 가르쳐 줘야 돼요. 잘 내는 법을. 그러니까 제가 네, 그럼요. 모든 건 다 배워야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딱 20살이 됐다고 네, 오늘부터 제가 잘합니다. 이렇게 안 돼요. 네네. 그래서 마음도 상당히 가르쳐 줘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런 어떤 상황들 때문에 헐크처럼 변한다는 거는 그냥 약간 기분 나빠 이 정도의 선을 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고 어떨 때 막 폭발하고 싶은 정도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화를 경험하는 거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되게 안 좋아요. 이거는 의학적인 데이터가 있는데요. 일단 이뮨 시스템이 약화돼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약화가 되고요. 화를 혼자 끙끙 참고. 네네. 네. 그리고 일단 화가 난다는 거는 이 앵거는요. 화는 싸울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네네. 네, 싸울 준비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파이팅 하거나 아니면 나를 지키기 도망가야 되겠다. 내지는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 프리즈 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지키기 위한 그 다음에 반응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싸울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교감신경이 체계가 굉장히 활성화돼요. 그래서 심박동수가 이제 빨라지고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네, 혈압이 높아지고 이래서 결국은 수명이 줄어요. 네, 그게 결론이에요. 그렇게 돼요? 아, 진짜? 수명이 줄어요. 네. 이 적절선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네. 면역 체계가 떨어지죠. 수명이 줄어요. 이 화를 지속적으로 너무 많이 내면요. 우리 뇌 안에서 이 쇼텀 메모리라고 해요. 단기 기억과 그다음에 저지먼트, 판단 기준을 내리는 부위의 뉴런, 신경세포가 파괴가 돼요. 화를 계속. 이건 제가 데이터를 모아서 알려드리는 거지 네네.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실제 과학적으로. 네, 의학적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이럴 때 그럼 내 마음을 편안하고 평온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요, 이런 상황에서 편안하고 평온한 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기준을 그렇게 삼으시면 안 되고 좀 괴로워요. 근데 고통스럽지 않을 정도의 괴로움을 좀 낮춰야 되겠죠. 네. 이 상황에서 저는 너무 신나요, 행복해요.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쵸. 자, 그런데 화라는 것은 꼭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내가 화를 자주 내요. 그러면 나의 어떠한 습관과 태도 중에서 화가 많이 나는 어떤 부분이 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분의 이제 사례에서 딱 생각나는 건 뭐가 있냐면요. 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네. 나의 상사라든가 나의 어떤 파트너, 왜 일하다 보면 파트너가 있잖아요. 이 사람의 행동에 막 너무 늘 초점을 맞춰. 네네. 근데 내가 나를 마음대로 못하는, 내가 남을 어떻게 마음대로 해요? 못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론 이 직속 상관이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속 상관은 나의 통제권을 벗어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못해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 어떻게 선을 넘을 때는 회사 차원에서 어떠한 이제 조직 내에서의 어떤 그런 절차를 통해 해결을 하든가 아니면 내가 죽겠다 그러면 아니 내가 있어서 회사도 다니는 거지 회사 때문에 내가 생존하는 건 아니니까 그럴 땐 정말 잘 생각을 해서 나의 정신건강과 신체적인 건강을 잘 관리하는 유지하는 쪽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수도 있고요. 네네. 대놓고 싸우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요. 인간과 인간은요. 힘의 균형이 되게 중요해요. 네. 이 힘의 균형이라는 게 주먹의 균형이 아니고요. 내면의 균형이에요. 네. 그래서 막 갑질을 하고 난리를 치면 그때 지나치게 이거에 대한 어떤 모욕감을 느낀다든가 두려운 경우가 있어요. 너무 무례하게 굴 때는 약간 거기에 단호하게 화를 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심하다 싶어요. 네네. 단호하게 화내는 게 예를 들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오, 이거는 네네. 전혀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요. 네. 단호하게 화를 내는 건 어떤 거냐면 이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부장님과 저와의 사이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저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장님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단호하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듣는 분들은 오은영 박사님 지금 거기 앉아서 얘기하니까 가능하지. 이게 뭐 생계가 달려있는 회사에서 나의 상관인데 그러니까. 이게 힘의 균형인 거예요. 이래야 좀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만만하게 안 봐요.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르고 반말을 하는 순간 만만하게 봐요, 상대방이. 그래서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네. 일단 calm down, 조금 진정하고 네. 목소리를 조금 좀 낮추고 네. 말도 조금 슬로우 템포로 하고 네. 꼭 필요한 말만 하는데 네. 상황이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뭐가 트리거가 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에 대한 단호한 화를 내야지 네. 이거에 대해서 막 인간적인 진짜 성격 이상해 뭐 이런다든가 나까지 감정에 너 휩싸여버리면 몇 살이야 네. 뭐 이런다든가 이런 것들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분이 얘기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소리 지르지 말고 어떨 땐 조금 힘들다는 표현을 하는 게 맞아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분이 만약에 부장님이면 부장님 제가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정말 제가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건 이거 여러 사람이 다 있을 때 해야 돼요. 정확하게.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떠한 집단에서 오는 그런 그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조금 조심도 해요. 근데 어차피 막 뭐라 하니까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관계가 더 나빠질 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최악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 계속 손해 볼 건 안 좋은 말 없는 할 거니까 거예요. 저 네. 사람은.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표현을 해보는데요. 이거를요 거울을 보고 200번 연습해야 돼요. 거울 그렇죠. 보고 왜냐면 내가 네. 잘못하면 내가 이거 네, 하려고 네. 가서 감정에 휩싸여 버릴 수 있으니까. 네, 부장님 이렇게 해서 그걸 딱 거울 보고 여러 번 해야 현장에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그게 조금 나와요. 그래 이 모든 과정은 나를 위해서예요. 네. 이 사람한테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정신 건강과 나의 여러 가지 뭐 신체적 건강, 네.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내면의 힘의 이 균형을 좀 유지해 보시라는 거를 네.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거 좀 어렵네요. 쉽지는 않은데요. 네. 이 질문하신 분은 우리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당신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러는데 그거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이 우주에 당신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너무 괴로울 때는 그렇게 해보는 거를 권합니다. 네. 상대를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건 일단 받아들이시고 네. 거기에 맞춰서 밸런스를 맞춰보되 이게 너무 반복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연습해서 단호한 화를 네. 한번 내서 밸런스를 맞추시는 노력 해보시기를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네. 또 깨알 팁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이걸 하기 전에요. 뭐는 확인해 봐야 되냐면요. 약간 친하게 지내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부장님이 어떤 분인지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좋대. 근데 본인만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럴 때는 중요하다. 네. 이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쯤은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나를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성인이 돼도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다른 사람의 말투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국 씨 잠깐 와봐요. 이거는 괜찮아. 근데 이승국 씨 잠깐 봅시다. 그러면 왜 화를 내세요?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네네. 혹시나 나한테 그런 면이 있는지를 내가 나를 알아야 내가 나와 잘 지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알아야 내가 남과 잘 지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좋아하는 것도 없는데 나이만 계속 드니까 딱히 이룬 거 없이 마음만 조급해지고 좋아하는 것들을 진작 찾아서 자신의 길을 가는 친구들과 저를 비교하게 됩니다. 저도 친구들처럼 진로를 찾아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스타그램 AN 땡땡땡님 아, 요즘 젊은 청년들 중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네. 우리 승국 씨는요. 네. 와, 야 이거 하고 싶다, 재밌다. 이럴 때 많으세요? 저요? 응. 저는 이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이따금씩. 네, 그죠? 이따금씩. 네. 네. 저도 그렇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좀 활력이 있는 사람이라 뭐 긍정적으로는 하지만 막 언제나 막 너무 좋아 이러지 않거든요. 그렇게 못 네. 살아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하다가 그냥 쓰러질 것 같아서. 네. 근데 이분은요 네. 하고 싶은 것도 딱히 없지만 뭘 시키면 또 그럭저럭 하실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가 딱히 없지만 그냥 하라고 하면 또 그럭저럭 뭐 쉽지는 않은데요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막 난 이걸 꼭 할 거예요 이런 게 없는 분들이 의외로 일상에서 잘 적응해요. 아, 오히려? 네, 오. 그런 분 되게 많으세요. 네네네. 그냥 뭐 이거 뭐 어디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분야하고는 달라요. 네. 그래도 뭐 생업이니까 이 중요하죠. 그리고 잘 적응을 해내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시각으로 안 보고 네.
남들은 보면 다니던 직장도 5년 만에 그만두고 자기 길을 찾아갔다는데 막 이러면서 나 인생은 뭐지? 물론 그런 좌절감이 오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관점으로만 볼 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근데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 꿈은 직업하고 다른 거예요. 꿈은 내 마음 안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평생 동안 사그라들지 않는 횃불 같은 거예요. 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냐 이거든요. 그게 네. 꿈인데 직업하고 맞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거는 사람이 또 다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약간 그러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굉장히 고귀한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꼭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고귀한 과정이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냥 만약에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직업 활동을 하고 계신다. 그래도 그거 굉장히 존중받을 만한 거고요. 그러나 내 마음 안에서 나는 좀 그래도 평생 동안 어떤 꺼지지 않는 횃불 같은 꿈을 좀 지니고 살아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하는 거지 그 과정이 막 언제나 즐겁고 우와 이러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좀 또 다양한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또 마음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냥 인간을 이해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 그리고 그 공통적인 부분 안에는 행복도 있지만 고통과 괴로움도 있어요. 그래서 못나서 꼭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겪는 수많은 감정과 희노애락과 생로병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좀 우리의 삶이 나도 나를 이해하면서 이해 폭이 넓어지면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이 좀 더 깊어져요. 그러면 한결 우리가 조금 더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해보는 과정을 이렇게 각도로도 얘기해보고 또 그 부분은 조금 공부 좀 했으니까 제가 이론적인 것도 설명을 드리고 그러는 거지. 네네. 이걸 무슨 내가 그렇게 해봤더니 저하고는 안 맞는데요. 그러면 네, 그건 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어요. 아주 똑똑한 우리 승국 씨랑 하니까 저는 이 방송하는 게 너무 편안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네. 천재 이승국이었고요. 네, 오은영이었습니다. 노근영. 네. 네. 잘 감사합니다.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